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 이거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요건 잘 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첫 번째 하나 문제를 가지고 문제 푸는 요령 어떤 식으로 이렇게 풀어가는가. 이거는 가장 최근에 이제 출제되었던 이제 기출 문제이거든요. 우리는 주관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식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식 시험이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되었는지라는 이 기출 문제는 우리가 공부해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먼저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이고 실제 이제 교정학에서는 이걸 줄여서 이제 형집행법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거든요. 형 집행에 관한 법인데 이렇게 여기에서는요 법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법령에는요 법률 또 대통령령인 시행령 법무부령인 시행규칙까지 이렇게 이제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법률과 시행령, 대통령령과 그리고 법무부령까지 이제 포함했을 때 우리는 법령이라고 합니다. 감염병과 관련된 질병, 이거는 이제 최근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수가 있어요. 감염병 질병에 관한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제 출제를 할 때 객관식에서 보면은 이렇게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걸 가지고 난이도를 조절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단 보면은 이렇게 법령이 많이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관심 많은 영역 이게 이제 그 출제자들도 많이 출제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2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했는데 일단 2주가 아니라 1주예요. 1주. 7일이거든요. 근데 2주라고 보기 하는 부분이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보면은 14일간 뭐 자가 격리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4일은 2주잖아요. 근데 2주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문상으로는 1주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형집행법 시행령, 즉 대통령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법률이라고 쓰지 않고 법령이라고 한 것입니다. 격리 수용하고 그 수용자의 휴대폰을 소독해야 돼요. 다 소독해야죠. 얼마 동안? 1주 동안. 자, 그러면 이게 물론 법에서 있잖아요. 2주라고 하면 2주가 답이겠죠. 근데 법에서는 1주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1주 동안 격리하는 거다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해하는 문제일까요? 암기하는 문제일까요? 암기를 해야 되죠. 암기를 해야 돼요. 이제 1주 이상 격리한다. 그럼 여기에 이제 나중에 이제 볼 건데 이 수용자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뭐 소장, 감염병 이건 좀 알겠는데 여기 수용자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수용자는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합해서 쓰는 말이에요. 미결수용자. 그러면 여기에 이 수형자는 뭐냐면 범죄를 범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교도소에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수형자라고 그래요. 근데 미결수라는 말을 쓸 거예요.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는데 미결수용자는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보통 이제 미결수용자는 구치소로 가고요. 그리고 수형자는 교도소로 갑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죠. 이러한 수용자와 미결 수용자를 합해서 수용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다른 헌법,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행정법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정학에서도 특히 이러한 용어,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소하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것이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1순환, 2순환 여기까지는 기본 용어에 익숙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볼까요?
근데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감염병이 걸린 거예요. 코로나 걸린 거죠. 근데 여기에는 코로나가 유행해. 이제 몇천 명 이제 뭐 이렇게 늘었다. 수용자가 자비로 구매하는 음식물을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수용자가 이게 자비로 구매하는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이제 옳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서 먹지 말라는 거야, 이게. 감염병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행하니까, 감염병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렇게 관급하는 거. 고가에서 주는 음식물, 이것만 먹으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에서 그냥 요걸 쫙 빼버리고 음식물을 공급을 중지해서 그러면 안 되죠.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그렇게 틀리게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보건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코로나에 걸렸다. 자, 그러면 지체 없이.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요. 지체 없이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뭐 7일 이내에 뭐 이렇게 바꾸기도 하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그런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되죠. 보고하고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건 의무잖아요. 근데 여기를 알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틀린 문장이 되죠. 그 다음에 소장은 감염병의 유행으로 자비 구매 물품의 사용이 중지된 경우에는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렇죠. 뭐 이제 구매하려고 이제 신청을 했을 때 이걸 제한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들어가요. 일단 보면은요, 이렇게 법령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생소한 용어들 있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숙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출제자들은 이런 숫자를 좀 많이 내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면 이거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공부를 하실 때, 요건 잘 내겠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실 때, 옳은 지문도요, 어떻게 틀리게 내는지, 어떻게 오답으로 만드는지, 여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신다면 아마 좀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